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구려 전문가 김용만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번 동북공정의 프로젝트에 보면 조선 반도의 정세의 변동과 그에 따른 동북 지역 정세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남북 통일이 된 후에 통일 한국이 연변 자치주의에 미칠 영향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북공정은 단지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 동북 지역 전체의 정치적 안정, 민족의 통일, 국가의 단결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단순한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학문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아주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은 고구려가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하나의 근거로 고구려의 계승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고구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중국이 과거 역사서에 잘못 기록한 실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다는 역사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송사라는 중국 역사서입니다. 여기에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씨란 고주몽을 시조로 하는 고구려를 말하는 것이죠. 또 구호대사라는 사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인은 스스로 왕을 세웠는데 이들의 이전 왕의 성은 고씨였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역사서들은 잘못 기록된 것이고 고씨 왕족이 이끈 고구려는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중국의 주장대로 고구려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지난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고구려 연구재단 출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 중국의 동북공정은 반만년 조국의 역사를 2000년도 안 되는 전륜발이 역사로 유린하면서 패권주의 형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선 고구려 연구재단의 출범은 고구려사를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바로 국제적으로 나가는 첫 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역사를 아껴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고구려가 진정 한국의 역사냐고 묻고 있다. 누가 고구려를 계승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9년 충주 중원에서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비문 속에는 신라톤의 당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라를 다스리는 고구려의 군사령관을 칭하는 말이다.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 태왕이 신라 왕에게 전한 말을 보면 그 관계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당시 신라를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황제가 신라매김에 주는 말 중에 세세위원, 여형여제, 상하 수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형제가 중요합니다. 형제와 같이 상하, 서로 화합해서 하늘의 뜻을 따르자. 바로 그런 것은 우리 그 민족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통일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를 동족으로 인식했던 고구려의 통일 의식은 고려의 건국으로 비로소 완성된다. 개경의 송악산 아래
궁궐을 짓고 기틀을 마련했던 고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분명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 고려는 고구려 왕이 스스로 태왕, 즉 황제라 불렀던 것처럼 궁궐을 지을 때도 황제가 머무는 황궁의 제도에 따라 지었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에 대한 제사도 잊지 않았다. 동명왕은 곧 고려의 옛 시조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고려사는 고려인들이 고구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고려의 서인은 요나라 적장을 만났을 때 고려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또한 고려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모두가 고려의 역사임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통사만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주민과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고려시대까지 가면서 거의 삼국사기,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삼국시대라는 역사인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의 멸망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는 어떤 역사인식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계승의식이 있다는 것은 고구려 역사를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고구려사의 규성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조선왕조실록에서 고구려에 대한 기록들을 검색해봤다. 성종 13년, 성종은 과거 시험에 고구려에 대한 문제를 낸다. 질문의 요지는 고구려가 수당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느냐는 것인데 수나라, 당나라를 고구려의 적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조선이 고구려를 선조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선조 26년의 기록엔 또 이런 내용이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러 온 명나라 사신 유언회는 임금에게 귀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라 불렸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조차 고구려와 조선을 한 역사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듯 기록들은 고구려의 계승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말하지만 최근에 중국 학자들의 고구려사 서술을 보면 고구려는 중원 왕조의 영향을 받은 변방의 국가로만 취급합니다. 고구려를 고구려 입장에서 정당히 평가하지 못한 채 그저 중원 왕조의 들러리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고구려를 정당히 계승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서 고구려가 주인의 입장에서 고구려사 서술하고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구려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140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한중 역사전쟁. 이 총칼 없는 역사전쟁은 과거만이 아닌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할지 모른다.